씩씩거리면서 이제 회의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눈을 막 좌우로 막 휘번덕거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미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보낸 건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우선 예.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장소 바로 옆 방입니다. 이 회의실이 있어요. 가보니까 마이크 설치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담겨 있는 공간 바깥쪽으로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취재진들도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놔두고 기어코 직원들 동원해서 이런 자리 만들고 이 무선 마이크 돌리고 이 방해 행위를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저게 지금 그 의원님들 다 앉기가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옆에다가 의자 하나씩만 더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불편할까요? 가서 해볼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무도 답을 못해요. 왜 여기를 못 엽니까? 보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그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전에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무회의 간다고 불참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10시부터 가서 안내하는 회의 장소로 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거기는 지금 보신 영상 속의 장면이 그 장소가 아니라 원형 테이블이에요. 아, 처음에는? 네, 거기 한 6, 7명 앉을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을 주고 국회의원 10여 명이 갔고 보좌관 뭐 취재진 다 같이 갔는데 거기서 그러면 뭐 질의를 하면 가운데 누구를 앉혀놓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질의를 할 수 없는 곳에 회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일부러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줘. 아니, 뭐 10여 명 오는데 동그란 테이블에 10명 앉아서 자기들끼리 얼굴 보면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그 제공해준 뭐 사무처장 등등 방통위 직원들도 설명이 안 되죠. 설명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 강당으로 옮기겠다고. 네. 그러더니 뭐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런 간이 테이블들 이어 붙이고 애초에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그래서 찍은 거예요. 옆방에 전체 회의실이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이 잠겨 있어요. 들어갈 때 보니까. 근데 잠깐 나가 보니까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살짝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들어갔죠. 일부러 그랬다. 얼마든지 거기서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하게 있다가 빨리 가라.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곳은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이곳은 그것을 정말 성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심판정이라 그러면서 어제 거기다 현판을 붙이라고 지시를 하고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상 직원들에게 사용 금지 지시를 내렸다는 게 방통위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그 대행이 판사 출신이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을 수 뭐 있을 것 과거에 같은데. 심판정이라고 불렸다고는 하는데 거기가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대회의실이에요. 이런 이제 무선 마이크들이 아니라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된 부착된 고정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회의하라고 있는 곳인데 네, 예. 정작 방통위 방통위의 전체 회의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거기로 안 들어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오랜 시간 대기할까 봐서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김태규 씨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들어보내지 마라. 예, 본인이 이거 청사의 관리 권한이 본인에게 있으니 본인이 회의 장소도 임의로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왔는데 네. 보니까 대결로 본 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네. 네. 내가 막아야 할 성이고 여기가 그렇게 보신 것 같고. 이 자리는 과방위 행정실과 방통위 사무처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입니다. 기본적인 관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현재는. 검증을 하자고 모셔가지고 여기서 청문을 하자고 하시니까 제가 동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했는데. 그러니까 이 청사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무엇도 안 돼. 네. 근데 왜 여기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런 태도네요. 보니까. 네. 법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검증은 현장 검증은 국회 의결로 할 수 있고 그때 회의 장소를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장소가 되면 그곳은 국회 관할이에요. 국회가 통제하고 국회 직원들이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료 제출 요구를 의원들이 하고 거기에 응해야 될 책임이 기관장한테 있어요. 근데 본인은 본인에게 관리권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은 답을 못 하겠다. 현장 검증의 방식을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말래요. 질문하지 말래. 현장에 국회가 의결해서 갔는데 네. 협의를 하자입니다. 도대체 기본적인 법 인식 자체가 없어요. 모르면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돼 있고 관련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자질도 없고 뭐 성의도 없고 오로지
국회와 싸운다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거로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충성의 제스처로 보셨다. 자, 뭐 영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라서 노출만 되다 보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흥분하지? 네. 맥락이 충분히 전달 안 돼서 모신 건데. 전체 회의실이 공개된 것을 뒤늦게 알고 흥분한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네, 거예요? 본인이 내가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적겸실 같은 그 상황실에 가둬두라고 지시를 한 건데 사실상 전체 회의실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성문을 왜 열어줬냐? 그렇지.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내가 성주인데 누가 성문 열었어? 이런 거네요. 국무회의 다녀와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회의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자 치워요! 이러면서 앉았어요. 처음에 들어오면 의자 치워요? 국회의원이 대단한다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해서 공무로 왔잖아요. 그러면 공무로 온 거죠. 인사하고 앉는 게 예의잖아요. 기본 예의잖아요. 공직자 아니에요, 공직자. 네. 공무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성주가 아니라. 검증 당하는 행정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눈을 막 좌우로 막 희번덕거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실제로. 자료를 주지 마라 한 거고요. 대기니까 자료는 주지 마라 한 거잖아요. 자료를 줄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드릴 수도 없는 자료를 왜 보시겠다고 여기 자, 오셨는지 국회에서 제가 이해가 지원 안 감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보실 수도 없다. 내가 드릴 수도 없고 왜 왔냐? 네. 안 주겠다는 건데. 이 얘기를 왜 나온 겁니까? 판사 출신이 맞는지 정말 어떻게 저런 궤변을 저렇게 천연적스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증언감정법 4조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해서 요청하는 자료는 행정기관에서는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지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직무상 비밀이라도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 규정을 보여주니까 하는 얘기가 직무상 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한다라는 이 법문의 의미는 직무상 비밀이 아닌 다른 사유로는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숙제는 아무리 바빠도 해라고 했더니 바쁘지 않으면 바빠도 하라는 거니까 바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진짜 궤변이다. 그 얘기를 제가 일부러 여러 번 물어봤어요. 소피스트. 똑같이 대답을 해요. 자기가 판사라서 법리 해석에 그 전문가라고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많은 자기 부하들도 보고 있으니까. 네, 말도 내가 안 판사 되는. 출신인데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네. 그러면 맥락이 어느 정도는 있는 얘기를 해야죠. 비밀이어도 주라고 했더니 비밀이 아닌 건 주지 말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해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런 얘기구나, 저게. 그 녹취는 없습니까? 그거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핵심인데.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거기 왜 본인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지금 거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질문하실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아니 10명이서 지금 수십 명 끌고 와가지고 지금 무슨 미세하듯이 이러는데 그러면 무슨 깡패요? 저희 직원들한테 함부로 지시하지 마십시오. 내 직원은 나의 수하고 나 외에는 지시할 수 없다. 국회에서 와서 이 국회 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나 왜 지시하지 마. 저 대목도 위원장과 간사께서 이제 국회 직원께 지시를 한 거예요. 국회 직원에게. 법조항 찾아서 좀 갖다 드려라. 네.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지시하지 말라고 저러는 겁니다. 국회 직원한테 그리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매우 오만해요. 방통위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날이 닷새째거든요. 그런데 뭐 반말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다반사고 굉장히 고압적으로 지시하고 저 전체 회의실을 열어줬다고 사무처장이 엄청 혼났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했더니 지금 이제 검증 방식을 본인이 다 규정해놓고 회의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질의에 뭐라고 답했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내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건 도대체 어느 나라 화법이지? 그래서 좀 그 현장에서 좀 조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가신 것은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 공영방송의 운명 결정일 수도 있는 이사 선임을 80명이 넘는 사람을 1시간 반 만에 2명이서 해쳐버렸다. 5명이 원래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불법하다. 그리고 회의록 내놓고 원래 투표하기로 됐는데 투표했는지 내놔라.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투표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 원래 하는 투표하고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사람 이름만 네. 83명이 찍혀 있습니다. 이름만? 그 옆에다가 도장만 찍은 거예요. 내가 고른 9명, 11명.
그래서 둘이 일치하는지를 봐서 네. 일치가 될 때까지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도 일치가 안 되니까 아, 그래요? KBS 11명 뽑아야 되는데 7명 뽑은 거예요. 두 사람 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도 왜 일치가 안 되지? 한 8번이나 서로 투표를 했는데 네. 합일이 안 되니까 11명 뽑아야 되는 걸 7명밖에 못 뽑았던 이름을 거고. 잘 못 외운 건가? 그리고 MBC는 9명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돼서 6명 뽑은 거예요. 전날 방통위 가서 물었어요. 이거 83명 안 되는 거 아니냐. 1시간 35분. 그리고 1시간 35분 동안 안건 4개를 처리했거든요. 네. 그중에서 투표 시간 빼면은 진짜 한 7, 80분 심의했을 거예요. 그럼 30초에 한 명씩 검증했다는 네, 얘기네. 3, 40초 정도 걸렸을 거예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판사 출신이라 판사 때 서류 이만큼 쌓는 거 본다고. 그러니까 되도 않는 얘기를 그냥. 아니, 이력서 한 장, 그냥 조그만 회사에 들어온 이력서 한 장도 30초 동안 못 보는데 무슨. 그래서 도저히 80명을 믿기지가 않는다. 네. 당신들이 의결한 사람들 이름이라도 한번 기억하면 말씀해 보시라. 네. 그랬더니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냐. 네. 아니 근데 제대로 심의해서 뽑으셨으면 이름은 기억하실 테니까. 심사숙고한 사람들일 테니까. 이름 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 서너 번 얘기했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분명히 대통령이 보낸 두 사람인데 지금 뭔가 일치가 안 됐는지 다 채우질 못하고. 대통령이 보낸 건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대통령. 연결고리가 저는 다른 쪽에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그렇게 짐작하시는 여러 가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께서 대표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난 날 에피소드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당 권유하러 갔는데 네. 검찰총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네. 그 당시 네, 이제 부인. 검찰총장 이제 출신이죠. 예. 네. 영입 대상을 만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먼저 만났어요. 못 들으셨나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모호해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지금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겁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받는 직후에 후보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윤석열을 만나러 갔더니 김건희가 나와서 김건희하고 대화했다 그때. 예.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 얘기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요지는 사적으로 그런데. 들은 건지. 아니 그 기사화 됐어요. 그래요? 예. 지금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강력히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혹시 이 인사들도 대통령 부인의 입김이 당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뭔가 그 추가적인 정황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실 건가 보죠? 그냥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네. 예. 잘해주세요. 근데 청문회가 내일인데 이분들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직무대행도 김태규 방통위. 김태규 씨는 안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는데 현장 검증 당일에 청문회 나가서 성실히 답하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합니다. 그래놓고 바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는데 뭐 절차상 뭐 흠결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청문회를 그래서 어제 의결했습니다. 아하. 아예 관보에 게재해 버리려고. 한번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네.